오늘은 작업실 등을 교체하면서 뜬금없이 예전에 열받았던 어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은 꼭 들어봤을 텐데요. 야, 친구라면 그림 하나만 그려서 줘봐. 마치 맡겨놓은 듯이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야, 친구라면 너도 네 월급 좀 줘봐. 그러면 저를 되게 어이없이 빤하게 쳐다봅니다. 20대 때 한창 제가 작가 준비할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친구가 특히 떠오르는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그 뒤에 이런 말도 꼭 덧붙입니다. 너 죽어야 그림값이 뛴다며? 네, 무조건이죠. 200년 전에 윌리엄 해즐릿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의 저서 혐오의 즐거움에 관하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친구들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다. 네, 성견지명이죠. 작가로 살아가면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례를 범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모두 손절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친구들은 손절은 했지만, 야, 그림 하나만 그래서 줘봐 랑 너 죽어야 그림값이 뛴다며 로 파생되는 예술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술가의 노동을 마치 맡겨놓은 듯이 되게 하찮게 대하고, 운 좋게도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죽어야 되는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 예술가들과 일을 할 때 돈을 잘 안 주거나 아니면 엄청 늦게 주거나 아니면 되도 안 되게 정말 후려치거나 다짜고짜 전화해서 열렬하게 취지를 설명하고 시간 되냐고 스케줄 다 체크하고 돈 얘기는 절대로 먼저 꺼내지 않거나 그런 열정페이를 당연하고 너무 뻔뻔하게 요구한다거나 또 그러면서 일을 부탁한 사람이 오히려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면서 생색을 낸다거나 이런 일들은 저도 이제 그만 겪고 싶습니다. 야, 그림 하나만 그려서 줘봐. 다른 어떤 사회적 변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저에게 되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작업을 한 지 10년이 넘은 저지만 여전히 1년에 몇 번씩은 꼭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작업하는 동료들도 진짜 많이 겪고 있고 이것은 그냥 어떤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술가를 싫어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거 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제 직업을 밝히면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멋있다고 말해주고 호기심을 가져줍니다. 예술가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호감도는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과 보상, 그러니까 즉 일로 엮이면 분위기가 자주 쎄해집니다. 그리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은 젠틀하고 깔끔하게 협업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습니다만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저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되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좋아하는 거 하고 행복하는 거 하는 김에 내 것도 하나 해주라 라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럴까 좀 깊게는 아니고 좀 얕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4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추려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좀 어떤 근본적인 노동에 대한 정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도전을 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은 되게 적죠.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특히 직장인들은 전부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일매일 버티고 견뎌야 되고 퇴근 시간 기다리고 또 주말을 염원하고 또 다가올 월요일을 두려워하고 이런 게 노동의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손절한 20대 그 친구들 단톡방을 돌이켜보면 매일매일 곡소리가 납니다. 나 야근을 한다. 또 나 오늘 또 일하기 싫다. 뭐 이런 말들. 마치 그 불행 올림픽이라고 하죠. 힘든 사람. 나는 오늘 더 힘들었어 너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동에 관해서 발언할 자격이 있어. 이런 좀 분위기들에 질려서 내가 이제 거기를 뛰쳐나왔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야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면 정말 분위기 싸해지죠. 야 너는 너 좋아하는 일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행복하잖아. 또 이런 식의 마인드 앞에서는 말문이 탁 막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그것도 예술을 하면서 산다?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죠. 돈 많은 어떤 사람들의 사치나 취미 생활 정도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정말 되게 운 좋은 사람의 어떤 상팔자 정도로 여기는 것도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돈 다 벌어놓고 취미로 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고 또 운 좋게 길이 터져서 순식간에 유명해진 작가들이 없진 않죠. 네, 그런데 사람들도 알다시피 보편적으로는 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취미가 아닌 직업 정체성으로 일반 사람들도 알 정도의 그런 유명세 없이 작업하는 작가들이 이 세상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의 모양, 또 일의 형태, 일의 방식, 또 결정적으로 일의 기분과는 너무 다른 세계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술인의 일도 일이라고, 또 그것도 노동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매일 막 도파민이 솟고 막 영감을 막 떠올리고 막 자아 실현감에 매일 만족하고 매일 막 행복감에 젖어 있는, 혹은 반대로 막 쭈그려 앉아서 막 창작의 고통에 괴로워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것이라는 어떤 착각이나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예술가가 평소에 정확히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서 생기는 편견 같아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엄마도 제가 매일매일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엄마도 아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는데 전혀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예술가의 노동을 알아주길 원하는 건 너무 조금 과도한 요구일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얼마 전에 변웅필 작가님의 어떤 인터뷰를 유튜브로 봤는데요. 그림 그리지 않는 시간에 뭘 하나요? 라는 질문에 작가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그림 그릴 준비를 합니다. 네, 정확한 답변이죠. 그 준비라는 것은 물감을 사고 캔버스를 짜고 이런 일부터 포함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구성을 하고 또 제작 지원 기획서를 작성하고 또 돈을 정산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내가 할 전시의 디스플레이를 연구하거나 또 작품을 포장하고 또 사실상 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류 작업하고 관련자들이랑 이메일 주고받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일들이 작업하는 시간보다 많을 때가 훨씬 많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거칠게는 미술인들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고, 세 번째로는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저도 예술가의 노동도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저도 헷갈립니다. 내가 매일 하는 게 인정받아야 할 어떤 노동이 맞나? 라고 스스로 의심할 때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작업만으로는 생계를 해결 못 하는데 이걸 일반 사람들의 기준처럼 어떤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노동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생계를 해결해야 직업이고 노동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작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99%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됩니다. 네. 1% 정도만 작업만으로 생계를 해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도대체 직업의 정의는 무엇이고 노동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돈이 기준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돈으로는 바꾸지는 못해도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사회적 노동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여겨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돈도 안 되는 예술이 무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걸 굳이 노동이라고까지 주장을 하냐, 그냥 돈을 못 버는 어떤 무능력자들의 궤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길 가시라고 권하고 싶고 건승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떤 뭐 공모에 당선이 되거나 나의 어떤 글이 인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저의 예술적인 어떤 그런 작품들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저도 이제 주변에 자랑을 하는데, 그때 돌아오는 그 질문이라는 게 너 그래서 얼마 받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되게 어안이 벙벙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 뭔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되게 대답을 되게 뭐라고 거기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혔던 네,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노동에 관한 사회적인 인정투쟁에서 예술가들은 무조건 제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술인들이 돈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일의 성취나 이런 거 모든 기준을 돈으로 평가하는 게 싫다는 것이지 자기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다. 네, 예술가들 돈 졸라 좋아합니다. 네.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뭐 자기는 그거를 돈이랑 엮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다라는 작가는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돈으로 직업과 노동을 정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의 정의를 정체성에 조금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은 예술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부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새로운 자리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 스스로 저는 예술가입니다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너 뭐해? 라고 뭐 카톡을 보내도 나 지금 창작하고 있어 라거나 나 지금 예술하고 있는데 라고는 안 하죠. 이렇게 뭐 생각만 해도 되게 오글오글 거립니다. 비슷한 직종을 만나면 분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해요. 작업하시나요? 네, 작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술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어떤 환상성이나 낭만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최대한 건조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작가의 SNS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작업합니다라는 표현보다 더 건조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림 그리러 간다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거를 저 오늘 일하러 갑니다 라고 표현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써먹습니다. 너 지금 뭐 해? 라고 하면 나 그냥 지금 일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좀 표현이 건조해져야 노동이라는 인식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술가 하면 떠오르는 어떤 왜곡된 이미지가 이러한 인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 형성한 이미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반 고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는 저렇게 막 귀 자르고 정신병원 가고 곤충 자살하고, 그러다가 막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예술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저렇게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만 하는 그런 미친놈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궁핍하고 또 그래야만 걸작을 남기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너무 조금 굳건하게 각인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시나요? 고우가 직접 쓴 글들 있잖아요. 테오에게, 그 동생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고우는 매일매일 색채에 관해서 집요하게 연구를 합니다. 또 그림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되게 논리적으로 사색을 해요. 매일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정해진 루틴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잘 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우 글을 직접 읽었을 때 느낀 것은 고흐는 단지 미치광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한 명의 위대한 연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고흐에 대한 어떤 가십거리나 그런 것들이 고흐 이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귀 자르고 뭐 미치광이 정신병자, 기분파의 상징인 예술가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예술가들의 매일매일의 노동, 그러니까 일정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의 모습을 삭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번째 이유는 이거와 비슷하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미디어에 관한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다 문화적으로 어떤 노동이 더 자주 재현이 되었나, 어떤 노동이 재현이 되지 않았나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요. 가령 그 사무직에 계신 분들 노동은 되게 문화적으로 많이 재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뭐 TV를 보면 그렇게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거나 혹은 직장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매일매일 수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런 숭고한 노동의 모습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마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예술가들은 어떻게 재현이 되어 왔나요? 아까 방고 이미지처럼 되게 특이한 사람이고 뭔가 막 술주정뱅이고 막 가끔씩 영감이 확 떠오르고 막 머리 부스스하고 네 머리 부스스한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막 한순간에 일순간의 기분으로 쓱쓱쓱 하는 사람이라고 재현되어 왔고 매일매일 하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동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또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장애인이 전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되고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에서나 나올 때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과정과 비슷한 어떤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예술가가 예술가를 섭외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면 서로의 처지를 잘 아니까 더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또 굉장한 반전이 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한 게 있어요. 네, 물론 뭐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네, 저도 몇 번 당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외국 가서 한국인을 가장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 사람들끼리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상처를 2배, 3배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술가 특유의 어떤 취약한 노동 구조를 이용해서 나쁜 마음 먹고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좀 슬플 것 같고 그것보다는 네, 어느 분야를 가도 일정 비율로 또 상식 밖에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못한 상태로 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네, 돌이켜 보면 그랬던 적이 네,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뻔뻔하게 아는 사람 친구들, 선후배들 은근슬쩍 이용했던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 태도를 좀 고쳐 나가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다시 네, 반성의 시간을 갑자기 가지게 되네요. 지난날이 떠오르네요. 부끄러운 제 기억들이. 네, 오늘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예술가들과 일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뭘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라는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뭘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 그림 소개를 조금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